저의 10대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10대 때는 저는 되게 짓궂고 친구들 쫓아다니고 놀고 웃기고 제 별명이 서영춘이었어요. 엄청 재밌고 그런데 동네 어떤 형이 대학생 형이 영어 가르쳐준다고 다 모이라고 우리를 모이게 했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수 구창모 씨였고요. 그 형 집에서 우리는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영어를 배우고 그 형은 노래를 하고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기타 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그렇죠. 기타 치는 꿈을 꿨겠죠. 제가 기억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가을 소풍 때 통기타 들고 소풍 갔다가 선생님한테 통기타로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기타가 다였어요. 기타가 나고 내가 기타고. 그래서 10대는 진짜 음악에 미쳐서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서초중학교 1회인데요. 그때 이제 강북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이 강남에 옮길 때였습니다. 저는 기타를 잘 쳤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체육대회나 뭐 무슨 학예회나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기타 치면 애들이 오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타를 잘 치는 우리 학교의 유명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저를 찾아온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요 옆에 서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연예인이었고요. 머리가 길었고요. 교복을 입고 우리 다 교복 입었을 때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야 김용환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나타났는데 복도 애들이 와 그 선배를 보려고 왔었죠. 그런데 그 선배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쫙 그 모세의 홍수가 갈라지듯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김용환이냐? 네 그런데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신대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런 딴따라 같은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얘기. 저는 그렇게 형들을 쫓아다니다가 이리저리 놀다가 공부를 안 했겠죠. 저는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 보는 게 연합고사라는 건데 시험 보는지도 몰랐어요. 책가방은 안 갖고 가도 기타를 갖고 다녔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타를 갖고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붙는 연합고사에 제가 떨어졌어요. 우리 반에서 3명인가 4명 떨어지는데 거기 제가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참고로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뭐 거의 완전히 그 문제아가 됐죠. 그리고 전전긍긍했어요. 저한테 선택이 2개가 있었는데요. 어디 고등학교 야간을 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어디 경기도 어디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거였습니다. 원래 여간 고등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영화가 말죽거리 잔혹사 도저히 거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친구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아닌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사실 그 학교는 좀 특별하다 보니까 공부 잘 못해도 등급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사귀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때 저는 어떤 사회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늘 도서관으로 오라고 해서 뭐 심부름을 시키고 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책들이 대부분 다 글로벌이라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세계화 이런 책들, 또 뭐 사회에 관련된 책들, 세상의 변화에 관련된 책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뭘 알았냐면 전 중국의 존재를 알았어요. 제가 뭐 중국을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신비의 나라였거든요. 어떻게 신비의 나라였냐면 그 나라는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존재하고 있는데 미래에 어떤 불확실한 기회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의 중국은 위기고 미국 사람분들이 쓴 책은 기회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전 중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원서를 넣어야 될 때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맨날 읽었던 책에 나온 중국.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국과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를 들어갔죠. 예, 중국어를 배우려고 중국에 대한 비전이 없이 아는 게 중국어라 그냥 중국을 간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내가 아는 만큼 꿈꾸고 꿈꾼 만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모집하더라고요. 어떤 동아리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동아리에서 독서 모임이래요. 그 공포의 독서 모임. 근데 독서 모임에서 책을 공짜로 준대요.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덕광하고 들어갔죠. 알고 봤더니 그 책은 공짜긴 한데 일반적인 책은 아니고요. 특수한 서점 밑에서 이렇게 꺼내거나 숨기고 다니고 왜 이렇게 그 책을 숨기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책을 숨기고 다니면서 그 책을 열심히 봤죠. 거기는 어디냐면 운동권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배들을 데리고 제가 읽은 책들을 그때는 세미나라고 했어요. 함께 독서 토론하고 읽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운동권 학생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요.
또 문제도 생기고 뭐 옛날에 임수경 씨라고 있었죠. 그때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걸리기도 하고 경찰서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동안에 다 했어요. 사실 대학 4학년 때는 결혼도 했고요. 축제 때는 사회도 받고요. 학생회장도 했고요. 또 장학금도 받았고요. 뭐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대학 생활을 완전히 풀로 다 열심히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선배들이 잘 안 보여요. 졸업한 선배들은 어디 가서 뭐하나. 그래서 체육대회 할 때 제가 아니 도대체 졸업한 선배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나 학교를 와라. 졸업하고 너나 학교를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졸업 이후에 한 30년, 25년 동안 매년 학교를 갔습니다.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우리 딸애가 갓난아기 때부터 학교를 가서요. 이 아이가 20대, 25살 될 때까지도 학교를 갔어요. 매년 학교를 가서 뭐 했냐면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요. 수업을 빼고 강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강의를 안 해봤어요. 매년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하면서요. 제가 잡히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강의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 다닐 땐, 대기업 다닐 땐, 제가 사업을 할 땐, 제가 뭘 할 땐, 중국에 있을 때 뭐 열심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저를 만났던 축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어쩌면 후배들에게 제가 말한 만큼 살기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사는 만큼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온 것 같아요. 대학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일찍 한 거 맞죠? 네, 근데 우리 와이프 언제 만나냐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고1, 고2, 고3, 재수 1, 대학 1, 2, 3, 군대 1, 2, 3. 10년 연애했냐고요? 아니요. 연애는 몇 년 안 했어요. 죽장 쫓아다녔죠. 연애는 1년 정도 했나 보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나를 싫어했어요. 싫어한 이유는 뭐 별 내놓을 게 없잖아요. 키도 작고 뭐 얼굴도 이렇고 뭐 학벌도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대시를 하면 우리 와이프는 날 보고 넌 아니야 이렇게 했죠. 예, 나는 바로 너야. 우리 와이프가 키가 크거든요. 그리고 엄청 쫓아다녔어요. 제가 몇 번 정도 찍었을 것 같아요. 몇 번? 찍을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100번? 아니요. 몇 번 찍었냐면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그렇게 찍다가 대학 4학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학 4학년을 결혼을 하고 유부남으로 학교를 다니는 마음 어떠세요? 네, 별로 그렇게 학교 생활이 즐겁지는 않았겠죠. 대학 4학년을 유부남으로 다니니까요.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저를 인정을 안 하고요. 자기들끼리 MT 가고 자기들끼리 쫑파티하고 저는 약간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 왔던 어떤 중국인의 소개로 어느 업체에 가서 이력서를 넣고 구독됐어요. 나는 그것도 참 너무 재밌어요. 면접을 보는데 그 사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중국어 잘해? 제가 중국 좀 갔다 왔으니까 좀 하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HSK라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해?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사기는 좀 칩니다. 그랬더니 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저 중간고사에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럼 없던 걸로 해. 그래서 저를 학교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회사로 들어가서요.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닌데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급여가 너무 적었어요. 급여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급여를 올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요. 외국의 주재원으로 가면 급여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국 주재원으로 가기로 노력하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네, 갔죠. 네, 중국에 갔죠. 그 당시에 칭다오라는 곳에, 지금 칭다오 맥주, 거기에 공장이 있었는데 칭다오로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었고요. 배밖에 없었는데 위에까지 가서 비포장으로 한 6시간 정도를 봉고차를 타고 가야 그 공장에 도착했어요. 그 공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역할은 총무, 회계 이런 쪽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직원들이 약 3,000명. 저는 하루 종일 직원 머리 숫자 세다가 끝나는 게 제 일이었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급여도 많이 받고요. 주재원으로 있는데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면서 칭다오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 한편으로는 사장님 나 중국에 보내놓고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어떤 기회가 왔냐면요. 드디어 제가 단독으로 공장을 하는 기회를 얻었죠.